보통 일어나는 시간은 그럼 몇 시세요? 요새는 한 새벽 6시 정도에 눈을 떠요. 오늘도요? 네, 오늘도요. 와, 그럼 6시 일어나서 뭐부터 하세요? 눈 뜨고 가만히 천장을 봅니다. 가만히 천장을 보고 그냥 오늘 하루 뭘 할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다 다시 잠드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서울론 오늘의 직진 미술작가 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봉틀 아티스트 정민기 작가님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을 하고 낮에는 자는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작가님의 워라벨 평균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일단 저는 루틴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정해져 있는 시간에 최대한 퇴근을 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보면 워킹이랑 라이프를 이분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가의 삶은 이 두 개가 이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일상 자체가 결국엔 작업하는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때는 언제세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낯선 상황을 마주할 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뉴스를 접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많이 영감이 오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탁 튀는 어떤 영감들을 캐치하려면은 꾸준히 어떤 루틴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예를 들어 저를 촬영해주고 계시는 앞에 스태프분들이랑 이런 모습들의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면은 나중에 제가 군상 작업을 할 때 그림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은 그럼 몇 시세요? 요새는 한 새벽 6시 정도에 눈을 떠요. 오늘도요? 네, 오늘도요. 와, 그럼 6시 일어나서 뭐부터 하세요? 눈 뜨고 가만히 천장을 봅니다. 가만히 천장을 보고 그냥 오늘 하루 뭘 할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다 다시 잠드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 정리된 일을 바탕으로 작업실 가서 오늘 작업해야 될 것들을 실행을 하곤 합니다. 그럼 작업 시간이 따로 정해지신 거예요? 네,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본으로 작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실 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불편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시간을 제 스스로 통제하고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인데 아무래도 누군가와 함께 교류하거나 이 사회 속에서 맞물려 돌아간다는 생각은 작업실 안에서는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외부와 교류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또 전시회를 간다든지 어떤 모임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좀 작업하시는 동안 좀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업은 나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집중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작업의 특성상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너무 실례된 말씀이지만 여자친구는 있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외로우시겠네요. 그렇죠. 비밀은 거기에 있었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 사랑받고 살아야죠. 아, 그럼요. 자, 이 타이밍에 저희가 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영화에서 보면 예술가들은 티끌 같은 오점이라도 발견하면 본인 작품을 막 부수던데 진짜로 그런가요?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했어도 이 작업을 전시에 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끝까지 해요. 왜냐면 지금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나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 전시를 펼쳐 놓기도 합니다. 이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하고 과정을 노출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선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도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든 조화롭게 어울리게 끝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조차도 그냥 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세요? 재봉틀 작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도 걸리고요. 그리고 빠른 거는 하루에 한 작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거의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작가님이 한 작품을 만드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재료비는 그때그때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단 원단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계가 되게 특수한 기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재봉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거를 마련하는 장비값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재봉틀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가 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재봉틀이 아닌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한데 일반 가정용 재봉틀도 많이 사용하지만 좀 특수한 재봉틀 같은 경우는 중형차 한 대 가격 정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재봉틀을 타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직접 나는 걸어 다닐지언정 네네네네. 내 모든 작품에 혼을 쏟고 네, 다 쏟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 뇌새끼가와 같은 그런 작품일 텐데 그 작품들을 만드실 때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이게 날 닮아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라는 사람이 그림 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아마 몰입감일 것 같거든요. 그럼 가장 그 몰입이 안 되는 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딱히 없어요. 작업이 아예 안 되는 날은 작업실 자체에 오래 있질 않아요. 차라리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요. 그 작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몰입이 됐을 때 작업을 해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미술 작가의 전망 앞으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AI가 워낙 많은 영역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마음? 그거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거는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뭔가 표현해낸다는 작가의 세계에도 앞으로 꾸준한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보여지는 모든 시각적인 것들은 다 미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배워두면은 언젠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현재 미술 작가시잖아요. 네네. 내가 미술 작가로서 갖고 있는 꿈이 난 이런 게 있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직 못 해본 공연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공연이 재봉틀 오케스트라입니다. 우와,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 봉제 공장에 가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공장의 소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뭔가 들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음악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적 요소가 가미돼서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와, 듣기만 해도 너무 새롭지 않아요? 아무래도 가장 더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미술 작가, 배고픈 직업 아닙니까? 그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까? 라는 걱정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엄청난 자산과 부를 축적하고 사세요. 그 부의 대부분은 이제 작품 판매 수익일 거고요. 그만큼 미술품 자체가 인정을 받고 또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치로 교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수익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프리랜서의 삶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나만의 생존 방식을 내가 새롭게 찾아낸 도구처럼 그 방식도 발견하셔야지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봉틀 드로잉이라는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이 참여하셨던 이런 프로젝트나 뭐 작가님이 진행하셨던 전시회 중에 가장 또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 번에 수익이 났던 경험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했던 파트너가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재봉틀을 쓰다 보니까 재봉틀 회사랑 오랫동안 콜라보 작업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그런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재봉틀 버스킹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버스킹이라기보다는 바느질 관련된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하기도 했지만 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 길거리에서 네. 재봉틀 그리고 음악을 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그 버스킹을 했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의 콜라보 형태의 작업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거기에서도 수익이 좀 나나요? 아 그날은 많은 분들이 박수로 수익을 많이 주시죠. 박수 수익은 끝났습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 이쯤에서 우리 오늘의 직진의 코너 속의 코너 컨트롤 CV 복붙 코너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보통 그 영감을 얻기 위한 훈련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펜과 종이는 늘 제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의 그런 얘기를 미리 들어가지고 수첩과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저도 작가님처럼 영감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너무 자세가 훌륭하세요. 뒷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혹시 이 촬영장의 분위기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위기를요? 네, 앞에 보이시는 분도 좋고요. 지금의 느낌을 어떻게든 한번 기록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성각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금방 알아봤어요. 거짓말!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 알아봤습니다. 이게 예술이 된다고요? 네네.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 어떤 거요? 네, 이 안에 지금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명이 있다, 어느 위치에 카메라가 있다, 이 스토리가 그림이 된다는 거가 사실 기본이에요. 기초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오, 되게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한 장만 더 해보시죠. 하나 더 해볼래요. 뭐 해볼까요 이번에? 지금 이 모습? 오, 재밌겠다. 자, 일단 제가 아까 거울을 봤기 때문에. 네네. 자, 일단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곱슬곱슬 이렇게 가고, 제가 약간은 그 얼굴 형태가 육각형이거든요. 육각형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주고요. 이거 무슨 어디 할렘가에서 본 듯한 사람이에요. 오? 근데 느낌 있어요. 와, 이게 아 느낌 있어요. 그냥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쵸. 남들이 혹시 이 그림을 못 그린 그림으로 볼까봐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림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느냐가 굉장히 작품이 맞습니다. 되느냐 아니면 낙서가 되느냐 여기 결정되는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거, 그림이라는 거는 이 발상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익히 아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복부 코너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실 것 같은데 저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드리는 특별 오더가 있을까요? 뒷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넣고 꺼내세요. 꺼내서 방금 하셨던 것처럼 그리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 순간순간 지금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캐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가 어렵겠다라는 것 또한 편견임을 네. 우리 작가님의 이런 복부 코너를 함께 하면서 같이 한번 느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정민기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나 정민기 다시 태어나도 미술 작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왜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론 오늘의 직진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여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런 오늘의 직진 미술작가 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민기 미술작가님과 함께 미술작가의 세계에 풍덩 빠져봤는데요. 앞으로 또 다양한 직업들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직진 안녕.